안녕하세요. 뉴질랜드 기술이민 직업군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2023년 10월 달에 기술이민법이 바뀌기 전에 이전 기술이민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았던 직업군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급 조건이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직업군을 통해서 기술이민 신청하지 않지만 저는 아직도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다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직업군은 셰프입니다. 요리사로서 많은 호텔이나 레스토랑, 레스토랑도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아니면 커머셜 키친, 호스피털에 있는 요리사들, 여러 직업군들이 있죠. 셰프를 단 하나의 직업군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또 셰프 내에 단계가 있습니다. 호미 셰프, 데미 셰프, 수 셰프, 그 다음에 헤드 셰프. 보통 이런 식으로 셰프의 단계를 구분하는데 이 모든 셰프들을 갖다가 하나의 직업군 셰프로 얘기할 수 있겠죠. 뉴질랜드에서는 지금 셰프는 보통 25불에서 32불 사이에 시급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셰프라는 직업군이 정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에 많은 수의 레스토랑과 셰프가 필요한 많은 비즈니스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직장에서 셰프들을 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셰프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등급은 셰프는 2등급에 속합니다. 여기서도 표에서 나온 것처럼 에이즈드 케어 셰프, 셰프 드 파티, 코미스 셰프, 그 다음 데미 셰프, 호스피털 셰프 등등 여러 가지 셰프들이 있죠. 그리고 셰프의 메인 타스크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신 것처럼 주방에서 요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거죠. 물론 단순하게 요리를 만드는 것 단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셰프가 아닙니다. 셰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뉴 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뉴의 원가를 개선하고 레시피를 개발하고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테크닉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셰프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이민을 통해서 뉴질랜드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디언 웨이지 31불 61센트가 필요한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셰프의 시급은 25불에서 32불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코미 셰프가 셰프 단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단계인데 코미 셰프의 경우는 보통 25불에서 27불 정도를 받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영주권에 필요한 31불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셰프에서 가장 윗단계에 있는 수셰프나 헤드셰프 정도는 돼야지 보통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연봉 수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급여를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그쪽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들이 셰프로서 도전할 때 저는 가능성이 아직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질랜드 셰프로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조건들이 있겠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웹사이트에서는 레벨 3나 레벨 4 쿠커리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것은 뉴질랜드 도메스틱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뉴질랜드 내국인을 위해서 정리된 표입니다. 실제로 기술이민에서 필요한 것은 디플로마 이상, 레벨 5죠. 레벨 5의 학력 이상이 필요합니다. 레벨 5 쿠커리 과정 같은 경우 1년 과정도 있고 2년 과정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셔도 상관없고 한국에서 이미 전문대에서 조리 과정에 대한 학과를 이미 마치셨으면은 특별히 다시 뉴질랜드 공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졸업하신 전문대 학위를 뉴질랜드 학위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셰프와 비슷한 직업군으로 쿡이란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리사, 조리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셰프는 레벨 2 등급에 해당하고요. 쿡은 레벨 4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2023년 10월 전에는 쿡은 기술 등급 3등급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이 바뀌면서 쿡을 레벨 4로 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쿡과 셰프와 동일한 임금으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새로 바뀐 이민법에서는 미디안 웨이지가 되게 중요한데 기술 등급 1, 2, 3등급에 속한 사람들은 미디안 웨이지 이상의 시급을 받으면 기술직으로 인정하지만 기술 등급이 4등급 혹은 5등급에 속한 직업군에서는 미디안 웨이지의 1.5배 이상을 받아야지만이 기술 등급으로 인정해줍니다. 이전 구이민법에서는 기술 등급 4등급이나 5등급에 속한 직업군은 저는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새로 바뀐 이민법에서는 기술 등급 4등급, 5등급도 신청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지만 사실상 미디언 웨이지의 1.5배 이상을 갖다가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기술 등급 4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직업군은 영주권 신청이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셰프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졸업하셔야만 합니다. 학사학위의 전공은 어떤 전공이든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 호텔이나 요리 관련 학과로 학사학위를 졸업하셨으면은 이미 그 졸업장으로 모든 것이 만족이 됩니다. 요리 관련된 학위가 아닌 다른 일반 과정으로 학사학위를 졸업하신 경우에는 학력 점수 3점은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셰프로서 뉴질랜드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에서 디플로마 레벨 5 이상의 학위나 혹은 한국의 전문대 요리 과정을 졸업하셔야지만이 요리사로서 퀄리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학력 점수 학사학위로 3점을 받는 것과 내가 어떤 직업군에 퀄리파이 되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지만이 기술 이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뉴질랜드에서 셰프로서 직장을 구하신 다음에 미디안 셀러리 이상의 시급을 받아서 3년 동안 근무를 하셔야지 총 6점을 획득해서 요리사로서 셰프로서 기술 이민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그래프는 지금까지 셰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지금 보여진 파란색 선은 이전 기술이민법을 통해서 셰프로서 영주권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대 870명까지 영주권을 승인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마다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셰프라는 직업군으로 영주권을 승인받았죠. 하지만 2023년 10월 달에 법이 바뀌고 나서 이전 기술이민과 새로 바뀐 이민이 혼재하는 과정 속에서 75명의 사람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국 사람들의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을 때는 97명까지 영주권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과도기에 6명 정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그래프를 비교하면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셰프로서 영주권을 받은 것과 한국 사람만 영주권을 받은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트렌드가 바뀐 이유는 2017년부터 셰프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이민성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심사를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아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뉴질랜드 국경에 막히면서 더 이상 뉴질랜드의 새로운 유학생들의 숫자나 새로운 유입이 없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거의 절벽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셰프라는 직업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첫 번째가 구직을 위한 자리가 많고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력이 없는 경우에 뉴질랜드에서 1년의 디플로마 학위를 통해서 셰프에 퀄리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1년의 유학과정으로 요리사로서 퀄리파이가 되는 학력을 취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이전 과거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군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던 직업군이었고요. 대신에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데 셰프라는 직업군의 단점은 장시간의 근무와 비교적 낮은 시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이민상에서는 영주권에 접근하기 위해선 미디언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급을 받아서 3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근무를 한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미디언 웨이지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미디언 웨이지의 고액 연봉을 받는 셰프를 왜 사용해야 하는가? 과연 셰프로서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실 때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지금 구직을 하려고 하는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얼마에 파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음식을 너무 저렴한 가격에 판다면 인건비는 절대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셰프로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 학위는 요리사 관련된 학위여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요리 관련된 학사학위가 아니라면은 요리사로서 퀄리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디플로마 레벨 5 혹은 한국에서 요리과정 전문 학교를 갖다 마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너럴 IELTS 6.5는 필수겠죠. 미디언 이상의 웨이지를 주는 직장을 구하시거나 아니면은 시급이 조금 낮더라도 직장을 먼저 구해서 그 안에서 프로모션을 통해서 내 급여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미디언 웨이지를 마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미디언 웨이지를 마치신 이후에 3년 동안 경력을 뉴질랜드에서 쌓으신 이후에 영주권에 필요한 모든 점수 6점을 받으신 이후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영어와 미디언 웨이지는 필수 사항입니다. 기본 서류는 기본 서류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 기본 서류 위에
추가적인 서류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셰프의 경우에 기각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외의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영주권 승패가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영주권 승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개별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